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지사 경선전이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후보마다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허재호 씨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발언해 허재호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규칙이 구체화되면서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선 불참과 포기 선언이 잇따르면서 시도지사 경선전이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이병환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경선 불참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당하게 독자 노선을 걸어서 시민이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하고 당연한 권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당의 독점을 깨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 끝에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해온 김영록 의원은 경선 참여는 물론 선거 출마도 포기했습니다. 기대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부독에 소치라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의 시도지사 경선전은 모두 3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경선에서 이탈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당장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시도지사 경선 규칙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큰 줄기로 광주 전남 시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곧 경선 규칙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호수입니다. 김영록 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 포기에 대해서 경쟁자들이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낙연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 후보는 김 의원의 경선 불참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그동안 제시한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의 이 같은 위로와 덕담은 김영록 의원 지지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전교조 출신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봉근 예비 후보는 장휘국 교육감이 포함되는 전교조 출신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장 교육감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도 시민단체 후보 추대비가 해산되자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육감은 다음 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시연회를 열고 정당 관계자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사전투표와 개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개 시연회는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에게 투개표 절차를 알림으로써 투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을 상대로 벌금 집행에 나선 광주지검의 검사장이 허 회장 사건은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논란이 일자 검찰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혐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엄단하겠다던 지금까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입니다. 2008년 1심 당시 검찰은 허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 자체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광주지검은 벌금 납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허 회장의 황제 출소 논란을 일으킨 김상두 광주교도소장 등 간부 3명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경고 조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법원이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지역 법관, 이른바 향판 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지역 관할에서만 10년 동안 근무하도록 해온 지역 법관 제도를 고쳐서 법관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이 외부 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 규정을 만들고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 30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면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56살 최모 씨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광주로 온 뒤 모텔에 은신해 있던 3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택시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4.5도, 평년보다 무려 8도 이상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봄을 잊게 만드는 이상 고온 탓에 여름 상품의 매출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의 도심거리. 반짝 느껴졌던 봄 기운이 어느새 사라지고 반소매 옷차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햇볕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손에 든 시원한 음료도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사 먹었어요. 더워져서 낮에 나온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유행에 민감한 유통업체는 발빠르게 여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 자리 잡은 마네킹은 시원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이상 고온 탓인지 여름 옷의 판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게 입으려고 여름 옷도 이제 새로 사야 되고 해서 작년에 비해 40% 이상 여름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좀 더 높아진 일찍 찾아온 대형 마트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텐트촌이 예년보다 2주 이상 빨리 등장했고 에어컨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매출이 신장됐습니다. 매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관련 상품에서는 고객들이 문의가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가득 술을 놓고 있지만 후끈 달아오른 기온 탓에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동구에 추진되고 있는 화상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실내 경륜장을 추진한다면 동구청장과 동구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대전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경륜장을 유치하려다 사행성 조장과 자금 역외 유출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어제 경기 정말 아름다운 패배였습니다. 6대 0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예측할 수 없게 더욱 매력적인 게 야구다라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 시즌 방어율 1위 찰리의 호투에 기아 선수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대 0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기아.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감동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6회 말 김주찬이 안타로 첫 득점을 올립니다. 빠른 발에 김성빈도 한 몫을 했습니다. 감동의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방향은 가운데, 이어지는 7회 말 브래필이 기아 선수로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첫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점점 타격필을 찾아가는 필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홈런이었죠. NC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던 기아는 필의 홈런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합니다. 필의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김주찬의 2타점 적시타로 7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기아는 NC를 7대 6으로 따라잡습니다. 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회 안치홍이 동점타를 때려내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9회까지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9회 양팀 모두 득점 찬스를 놓치고 승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집니다.
막판까지 접전해버렸지만 아직은 불안한 불펜진의 숙제를 남기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비록 극적인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준 명승부였습니다. 잡았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기아였습니다. 올 시즌 계속해서 기아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의 경기입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6시 30분 NC 다이노스와의 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박경태, NC는 웨버입니다. 웨버는 올 시즌 NC에 합류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용병 투수인데요. 두 번의 경기에서 기아와 NC는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죠.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 NC입니다. 오늘도 그라운드에서 그려지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개막 첫날부터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관중몰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과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22,000석 남짓되는 챔피언스필드가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면서 개막 첫날부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야구 팬들의 불만과 불평이 잇따랐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먹을거리를 사려면 편의점 앞에서 최소 20분 넘게 줄을 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경기를 못 보고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하죠. 화장실 앞에서도 길게 늘어선 줄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쪽에 설치된 남녀 화장실은 108곳. 회가 바뀔 때 이용객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일반 입장객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많다 보니 관중 친화형 구장이라는 이름을 무색히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차근차근 저희들이 그 불편한 점을 없앨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수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1-3루 쪽에 설치된 전문 식당도 홈 개막 경기에 맞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인데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먹을거리를 사려나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중국의 신용경색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전남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거래량은 3억 2천만 주로 전달보다 2,500만 주 증가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1조 9천억여 원에서 2조 1,500억여 원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증가한 이유는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펀드 시장의 활기를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사실상 초반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된 뒤 10여일이 지났지만 고객들의 호응이 없어 대부분 상품의 설정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연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판매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7개월간의 빛고울 독서 마라톤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독서 마라톤 대회는 내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고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시민은 독서 마라톤 홈페이지에 참가 종목을 신청한 뒤 독서한 내용을 대회 기간 동안 일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독서 마라톤 대회에는 8만 2,600여 명이 참가해 35%인 2만 9천여 명이 완주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공해 산업의 최대 집적지여서 더 걱정스러운데요. 국내 최고의 연구진이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청사 환경상황실. 화창한 듯한 날씨지만 태인동 공장밀집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약간 나쁨 단계로 도심지인 중마동권 8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난해 말 환경감시 시스템이 광양에 구축되면서 구역별 대기 환경 변화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측정소가 5군데밖에 없어 광활한 지역을 다 감시할 수 없는 데다 농도 측정만 가능할 뿐 무슨 성분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응급 조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다 한다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양시가 광주과기원의 연구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배경입니다. 공해산업 집적 지역의 초미세먼지에 대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는 과기원 측과 구체적인 먼지 성분이나 유해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행정당국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나온 기술이라든지 예측 진단 기술 이런 걸 적용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책도 마련하는데 자료로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계획인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3년간 85억 원대. 광양만권 내 대기 환경과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규명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이낙연 의원은 농번기에 마을 단위 공동급식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면 농번기 농촌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공동체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공모를 통해서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영 의원은 전남도지사 경선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며 정책 경선과 깨끗한 경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영 의원은 네거티브 선거전은 새정치연합의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로를 비방하는 구시대적인 선거 문화를 자신이 앞장서서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전남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을 평가한 결과 광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 등급을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약 이행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약 이행 평가는 전국 45명의 전문가 그룹이 총 5개 분야에 걸쳐 분석한 것으로 광주시는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주민 소통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민중화가 홍성담 작가가 자신의 무의식을 그린 발이 연작이 대한문화공간 메이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홍성담 작가가 10여 년 동안 꿈에서 경험한 무의식의 세계를 글과 그림으로 기술한 책 바리와 책에 실린 사파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인 바리는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무당 바리공주를 뜻하는 말로 홍 작가는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핍박과 상처를 글과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광주시 매곡동 광주공고 안에 광주중앙도서관의 분관인 석봉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아토건 최상준 부회장이 건립해 기부한 석봉도서관은 15,000여 권의 책과 자료실 등을 갖추고 지역민들에게 지식 정보 서비스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석봉도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습실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